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왕자네를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리가 바야돌리드와 오사수나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바야돌리드는 점유율 중심의 전개는 가능하지만 최근 5연패의 흐름 속에 전반적인 템포 조절과 압박 회피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특히 최전방의 신라는 수비 부담까지 함께 안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움직임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스와 그릴리치 같은 중원 자원들도 어느 정도 볼은 지킬 수 있으나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나 결정적인 마무리는 눈에 띄게 부족합니다. 공을 탈취한 뒤 빠르게 전환하는 장면도 거의 보이지 않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와 함께 라인 붕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야돌리드는 박스까지 전진하는 연결이 끊긴 채 고립된 전술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오사수나는 수비 안정성과 빠른 역습에 집중하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부디미르는 박스 안에서의 피니시 능력과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고 루벤 가르시아와 몽카yor라는 중앙에서 템포 조절과 좌우 전환을 부드럽게 해주며 전개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500구조를 활용해 혼전 상황과 크로스 대응, 이선 침투까지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어 상대 전개를 리스크 없이 차단하는 안정된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인 유기성, 마무리 완성도, 그리고 흐름의 안정감까지 모두 오사수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고립된 바야돌리드의 단조로운 전개는 오사수나의 탄탄한 수비에 쉽게 차단될 가능성이 높고 오사수나의 짧고 효율적인 역습이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추천픽은 오사수나 승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풀럼과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풀럼은 무니스를 최전방에 세우고 이선에서 안드레아스 페레이라와 세세뇽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무니스는 제공권과 박스 안 움직임이 뛰어나며 페레이라는 중거리 슈팅과 예측 불가능한 침투로 변칙적인 공격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세세뇽은 볼 간수와 전환 능력이 뛰어나며 최근에는 측면 전개와 박스 근처 연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과 활동량이 잘 살아나며 상대의 세밀한 전개를 효과적으로 끊어내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첼시는 잭슨, 파머, 네투가 공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중 컨퍼런스 리그 일정을 소화한 직후여서 전체적으로 체력 저하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특히 파머와 네투처럼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이 피로 누적 상태에 있으며 경기 후반부에는 전환 속도 저하와 함께 공간 커버에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비 라인도 집중력 저하가 겹칠 경우 측면 뒷공간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풀럼이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의 전개를 통해 첼시의 체력적 허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반면 첼시는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함이나 수비 안정성 면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도권은 풀럼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풀럼의 승으로 가는 것보다 두 팀 언업 접근이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입스위치 타운과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아스날의 맞대결입니다. 입스위치는 허스트가 전방을 책임지고 존슨과 엔시소가 이선에서 공격을 지원합니다. 존슨은 측면 돌파와 볼 운반이 좋고 엔시소는 박스 침투와 중거리 슈팅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강등권 탈출이라는 절박함이 선수들의 활동량과 집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수비에서는 실점 최소화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스날은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웨데고르를 앞세운 포메이션으로 점유율 중심의 전개를 펼칩니다. 하지만 주중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소화한 직후라 피로 누적이 뚜렷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방 압박 강도와 측면 커버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점유율은 가져가더라도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한 마무리는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수비도 롱볼이나 세트피스에 대한 반응이 느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아스날이 주도하겠지만 입스위치의 응집력 있는 수비와 간헐적인 역습은 균형을 만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유로파리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메뉴와 잔류 경쟁에서 벗어나려는 울버햄튼의 맞대결입니다. 메뉴는 지르크제이, 가르나초,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앞세운 전개를 시도합니다.
브루노가 탈압박 이후 전개를 맡고 있지만 최근 마무리 선택이 단조롭고 측면 연계도 다소 어색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주중 리옹과의 유로파리그를 소화한 직후라 체력적 부담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전방 압박과 수비 라인의 복귀 속도도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300의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뒷공간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황희찬, 벨가르드, 스트란드 라르센으로 구성된 3톱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속도감 있는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박스 안침투와 측면 돌파 모두 위협적이며 벨가르드는 탈압박과 중거리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비 시에는 빠르게 500으로 전환해 메뉴의 이선 침투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고 최근 조직력 역시 매우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게다가 잔류 경쟁 중인 상황에서 동기부여가 강하게 작용하며 경기 내내 높은 압박 에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체력, 집중력, 전술 응집도 모두 울버햄튼이 앞서 있으며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이 주도권을 잡고 승점 3점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천픽은 울버햄튼 승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세리에어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엠폴리와 베네치아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실점 억제를 최우선으로 둔 극단적 수비 운영을 펼치고 있어 치열한 전술 싸움이 예고됩니다. 엠폴리는 중앙 밀도 확보와 수비 숫자 유지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합니다. 에스포지토는 박스 근처에서 침투 타이밍은 좋지만 경기 템포가 느릴 경우 쉽게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치니는 볼 간수는 가능하나 공격 전환 시 속도감과 연계에서 다소 아쉬움을 보이며 삼비아는 측면보다 수비 안정에 무게를 둔 플레이가 중심입니다. 최근 엠폴리는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며 박스 주변을 촘촘히 봉쇄하고 무실점 전략을 최우선으로 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네치아는 중앙 압박과 공간 차단에 초점을 맞춘 수비 중심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리스타니오는 개인 돌파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가담 비중이 높아 공격력이 제한되는 상황이고 귀트케르는 제공권은 있지만 빠른 역습 구조에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키케 페레스는 안정적인 후방 유지에 집중하며 전진 패스보다는 커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베네치아 역시 수비 라인을 박스 근처까지 내리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 팀 모두 승점 3점보다는 승점 1점 확보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고 공격보다는 수비에 무게를 둔 밀집 전술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리그앙 릴과 오세르 경기 맞대결입니다. 릴은 중원 점유와 좌우 전개 밸런스가 우수한 팀입니다. 특히 최전방 데이비드는 연계, 침투, 마무리까지 모두 가능한 핵심 자원인데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세컨드볼 처리 능력이 탁월해 수비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페르난데즈와 파르도는 중거리 시도와 침투 타이밍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고 하랄소는 측면에서 볼 운반과 크로스에서 안정적인 전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릴의 수비 조직도 강점입니다. 포백과 더블 볼란치 조합이 촘촘하게 구조를 지키고 있고 상대가 내려앉으면 곧바로 역압박을 통해 템포를 주도하는 전환 능력도 뛰어납니다. 반면 오세르는 수비에 집중하는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많은 수비일 뿐 전개 속도와 연결의 질이 부족해 공격적으로 위협이 크지 않습니다. 시나요코는 개인 기술은 좋지만 주변 지원이 없어서 고립되는 장면이 잦고 오나이우와 페랑도 전환 시 템포가 느려 슈팅까지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측면 오버래핑 대응이 느려 공간을 자주 내주며 후반 체력 저하로 라인 간격이 무너지는 약점도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술 흐름에서 릴 은박스 안결정력과 템포 장악, 전술 유연성까지 모두 우위를 보이고 있고 오세르의 수비 밀집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합니다. 결국 이 경기는 공격 효율성과 템포 주도권에서 릴이 확실한 주도권을 가져가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추천픽은 릴 승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 경기 분석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측면 전개 속도는 빠르지만 중앙 압박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반복적인 불안 요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에센데는 제공권은 우수하지만 연결 과정이 느려 템포를 끊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클로드 모리스는 간헐적인 개인 전개는 가능하나 팀 전술과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중원의 옌센은 활동량은 많지만 수비 커버에서 자주 공간을 놓치고 있으며 3백 수비 라인은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측면으로 벌어지는 공간 침투에 취약한 흐름을 자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전방 삼각 조합의 연계 유기성이 매우 뛰어난 팀입니다. 에키티케는 박스 안에서의 침투 타이밍이 좋고 바오야는 빠른 방향 전환으로 세밀한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차이비는 중원과 전방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템포 유지에 기여하고 있죠. 수비에서는 더블 볼란치가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 전개를 빠르게 차단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실점 억제력이 높은 편입니다. 이 경기는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 전개 완성도, 그리고 수비 안정성까지 고려할 때 프랑크푸르트가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프랑크푸르트 승입니다. 마지막으로 라리가 비아레알과 소시에다드의 맞대결입니다. 비아레알은 측면 돌파와 이선 침투, 그리고 파레오 중심의 중앙 조율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요세 페레스는 박스 근처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예레미 피노는 좌측 돌파 후 컷백 전개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니 파레오는 템포 조절과 함께 위협적인 전진 패스를 통해 전방 공격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자원이죠. 수비 역시 최근 들어 안정감을 되찾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과 템포 조절 능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점유율 중심의 플레이를 펼치지만 실제 박스 앞에서의 유기성과 마무리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팀입니다. 오야르사발과 쿠보는 기술적인 전개는 좋지만 상대 수비 블록에 자주 막히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쿠보의 좌측 전개 쏠림으로 인해 전술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도 자주 연출됩니다. 바렌네체아의 크로스도 많지만 이선 연계 시 포지셔닝 미스가 잦고 수비 전환 속도와 뒷공간 커버에서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이 경기는 전개 템포, 조직적 마무리, 수비 안정성까지 모두 종합할 때 비아레알이 홈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 승기를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비아레알 승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